실거주와 투자.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실거주를 먼저 해야 될까요? 투자를 먼저 해야 될까요? 이건 사실 정답이 없고요. 지금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움직여야 돼요. 대신에 실거주와 투자는 반드시 분리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실거주와 투자를 비교해 볼게요. 예산. 실거주는 자본금 플러스 대출이에요. 물론 대출 없이 다 사면 좋겠죠. 내 돈으로 다. 근데 그거는 돈을 깔고 앉는 거라 좋지 않습니다. 투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과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죠. 이자가 들지 않아요. 가치 판단은 어떻게 할까요? 실거주는 교통, 상권, 학군, 환경 다 고려해야 돼요. 내가 거기에 몇 년을 거주할지 모르고 일단 좋은 곳을 가야 되잖아요. 다 따져야 돼요. 근데 투자는요, 95%는 교통이에요. 수도권에서. 지방은 다르지만 수도권에서는 교통이 무조건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상권, 학군, 환경. 상권, 학군은 개인적인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통이 압도적이에요. 그 다음에 실거주 고려할 때는 이사 날짜, 그 다음에 향층 구조, 집의 수리 상태, 그 다음에 커뮤니티 시설 같은 거 많이 따지시죠? 투자는 입지가 괜찮으면서 싼 거, 그 다음에 내가 수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세입자가 있냐 없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부동산 사장님을 만날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죠. 유난히 매도자 편인 부동산 사장님들 되게 많아요. 투자한다고 하면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장님을 만나야지 투자가 잘 돼요. 자, 접근 방식은 실거주는 가장 좋은 지역 또는 좋은 단지를 고르게 돼 있어요. 신축을 많이들 선호하시겠죠. 투자는요, 역세권에서 가까운 거를 찾아야 돼요. 가까울수록 좋겠죠. 다만 가까울수록 비싸고 투자금이 많이 들어요. 리스크 뭐가 있을까요? 실거주는 금리의 영향을 받죠. 지금 금리가 천차만별이죠. 네. 그리고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나의 상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상환 능력이 없으면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가족이 동의해야 돼요. 내가 대출 받아서 집 살 건데 괜찮겠어? 대출을 싫어하는 분 되게 많아요.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평생 전세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지금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정책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투자는요, 투자를 해서 매수를 딱 했는데 세입자를 못 가면은 잔금을 내가 쳐야 돼요. 그죠? 잔금 리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역전세가 나올 수 있고요. 작년, 재작년에 역전세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시는 분 많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규제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번 주 규제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하락장이 오면 너무 흔들리죠, 마음이. 힘들죠. 실거주는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져도 좀 웃으면서 살 수 있어요. 투자만 떨어지면요, 계속 부동산만 봐요. 목표 수익은,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거주는 우리가 산 가격보다 50% 이상을 벌었을 때 파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수익에서 대출을 빼고 내 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출 빼고. 대출은 갚으면 되니까. 네. 이자 플러스 원금을 만약에 5억짜리 집을 샀는데 대출을 3억 받았어요. 그러면은 자본금이 2억이겠죠? 그러면은 50%니까 얼마예요? 1억이 오르면 나는 잘 샀구나. 내 실거주 집을.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는 100%. 5억짜리 집을 3억의 전세를 놓고 2억에 내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최하 2억은 벌어야 돼요. 왜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간은 최하 2년이에요. 비과세 2년. 투자는 4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직 계약갱신 청구권 안 없어졌습니다. 네, 4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0%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최하. 2018년, 19년에는 200%, 300%, 400% 그랬어요. 목표 수익률이. 지금은 그럴 수 없잖아요. 자, 상황을 보면요, 실거주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부양가족이 있어서 이사를 자주 다니기가 어려워요. 그럼 한 곳에 잘 정착해야겠죠?
그리고 투자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 실거주로 먼저 세팅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투자를 반대할 경우. 그죠? 정말 많아요. 같이 투자 공부하고 투자 막 하시던 분들도 배우자가 반대해서 떠나신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실거주의 장점은 잔금 걱정이 좀 적어요. 대출을 일으키면 되니까요. 그리고 내 집에서 쫓겨나지 않아도 되죠. 이사를 자주 안 다녀도 되고. 그리고 2년 비과세 요건만 채우면 언제든 팔 수 있어요. 그죠? 단점은 대출을 일으켰을 때 이자를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직주 근접이나 아이들 때문에 지역에 한계가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한번 살면은 다시 옮기길 그렇게 싫어하세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사실. 네, 저도. 투자는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부 둘일 경우 보통 투자를 먼저 많이들 생각하세요. 그리고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 다른 대출이 많거나 그럴 경우에 투자를 먼저 고려하시죠. 그 다음에 내가 월세로 거주가 가능한 경우. 월세로 거주하면 지금 현재는 두 채를 불려갈 수 있어요. 24년에 한 채 사고 1년 뒤에 25년에 한 채 사고. 이렇게. 장점은요, 무이자 투자가 가능하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지방으로 가면 가능하죠, 현재. 단점은 역전세.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가 어려워요. 실제로 매도가 안 돼서 일시적 1가구 유주택 기간을 지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세로 돌려서 그냥 이렇게 내고 파시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진상 세입자를 만날 수 있어요. 진짜 많이 만나요. 밤 12시에 전등 나갔다고 전화하고, 소모품인데도 층간소음 심하다고 매일 전화오고, 심지어 신축 리스크라고 해서 요새 신축 하자 많죠. 거기에 세입자가 들어갔는데 하자를 잡았는데도 계속 생기잖아요. 세입자 누구한테 연락해요? 주인한테 연락해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시는 분들도 있어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세입자 진짜 이거 운이에요, 운. 이거는 세입자 운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이 만약에 세입자로 들어갔을 때도 집주인을 만나는 것도 운이에요. 네, 좋은 집주인을 만나면 뭐 고장나면 그냥 고치고 알아서 뭐 사진 보내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직접 자기가 와갖고 이거 괜찮은데 매 고칠라 그래 막 이런 분들도 있고. 그죠? 세입자와 집주인을 만나는 건 운이에요. 운. 어쩔 수 없어요. 한 번, 두 번 본 사람을 어떻게 파악해요? 대신에 실거주와 투자를 노선을 정확하게 정하고 접근하세요. 먼저 뭐 하실지 정해야 돼요. 안 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10분 중에 9분이 다 안 정하고 오세요. 그리고 투자하려도 안 되면 그냥 실거주 하죠. 뭐 이런 마인드로 오시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접근 방식이 완전 달라요. 접근 방식이. 자, 그 다음에 상환 능력을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단하게만 갖고 왔어요. 다른 부가적인 옵션 같은 거 다 빼고요. 그냥 30년 기준으로 원금 균등 상환했을 때 3%, 4%, 5%. 이 정도 금액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접근하세요. 5억짜리 집을 매수하고 3억의 대출을 일으켜요. 60%예요. 지금 기준이 60% 잡았거든요. 70%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60%로 잡아놨어요, 제가. 3%면요, 월 150만 원 내야 돼요. 4%면 175만 원이고요. 5%면 200만 원 내야 돼요. 그냥 대출 일으켜서 실거주 사면 되죠. 그러면 그 집 오르겠죠. 그 얼마예요? 그랬더니 8억이래요, 집이. 30년 동안 얼마 내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몰라요. 매달 얼마 내는지 알고 오셔야죠. 그랬더니 모르시더라고요. 6억 7천짜리를 4억 대출을 일으켜서 60%예요. 했을 때 3%면은 20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3% 대출이 없어요. 지금 3.67%로 제일 낮은 게 좀 있으면 4% 갈 거거든요. 그러면 6억 7천이면요. 경기도에 웬만한 좋은 아파트들은 다 저 정도 가격해요, 지금. 그러면 5년 동안 최하 200만 원씩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3%일 때. 4%면 230만 원 내야 돼요. 이자랑 원금 합쳐서. 거치도 없어졌어요, 지금. 바로 나가요, 다음 달부터. 230만 원을 내가 낼 수 있다고 하면 사야죠. 낼 수 있다고 하면. 자, 8억 4천짜리를 사요. 대출 5억을 끼고. 5억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처음에 5년 동안 월 250만 원 내야 돼요, 3%가.
4%면요, 300만 원 가까이 내야 돼요, 매달.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사시는 분 많죠? 많아요. 버틸 수 있다고. 그거는 집값이 안 떨어졌을 때 버티는 거죠. 떨어지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이거는 평균적인 금액이고 그 옵션을 다 뺀 거니까 실제로는 직접 가서 은행 상담도 받아보시고 인터넷에서 따로 조사도 해보셔야 돼요. 이 정도 나온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상환 능력 반드시 체크하고 실거주 접근하셔야 됩니다.